수익 상승의 모든 정보, 주식 한 컷. 자, 2025년 시장이 어느덧 끝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열기가 26년에도 이어질까 아니면 지금이 고점일까? 누구는 26년 코스피를 4,300을 부르고 누구는 2,800까지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망 속에서 지금 주식을 더 사야 할지 아니면 팔고 떠나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요 증권사 하나, 한화, LS, 유안타, 교보, 상상인, IBK 이들이 26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핵심 논리만 정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릴 때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6년 시장을 어떤 시나리오로 대비해야 할지 카더라 하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26년 증권사 전망이죠. 네. 증권사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압도적 다수의 낙관론, 그리고 홀로 비관을 외치는 신중론. 먼저 낙관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한화, LS, 유안타, 교보, 상상인. 이들은 모두가 코스피가 4천에서 4,300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핵심 근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시장에 넘치는 돈, 유동성 확대라고 볼 수 있죠. 하나증권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각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죠. 한화증권은 이걸 피스컬 도미넌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재정이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은 예금 채권에서 빠져나와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돈풀기는 결국 소비에서 기업 실적으로, 기업 실적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주가는 오른다.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논리입니다. 두 번째,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2026년에 시장의 진짜 엔진입니다. LS는 AI 투자 가속화, 유안타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핵심으로 꼽습니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주요 AI 기업 6곳에 4년간 투자 계획만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연산,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이 폭증하면 코스피 전체가 끌려 올라갑니다. 상상인증권은 아예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380조 원이라는 파격 전망까지 냈습니다. 세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부 정책이죠. LS와 상상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걸 정부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갖게 되었고 자사주를 사면 의무 소각, 배당 많이 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국 핵심은 PBR 상승입니다. 저평가된 주가가 정상 회복되는 효과죠. 이 세 가지, 유동성, 반도체 호황, 정책 변화, 이게 다수증권사가 말하는 26년 강세장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증권에 숨겨진 경고가 있죠. 네, 흥미로운 점은 4,300을 제시한 하나증권조차 경고를 숨겨놨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다. 26년 3분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미국 금리가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시차 두고 물가 자극이 생기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속도 제한에 걸려요. 즉 26년 3분기쯤 유동성 공급이 정점을 찍고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강세 확률은 높지만 하반기 시장의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자, 신중론입니다. IBK의 반기라고 볼 수 있죠.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곳이 바로 IBK입니다. IBK는 26년 코스피를 2860에서 3480,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게 보고 있는데요. 이 근거는
24년에서 25년 이익이 폭증하면서 역사적으로 다음에는 둔화에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주요 지표가 이미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 대만은 둔화인데 한국만 성장 전망이 유독 밝다는 건 비상식적이잖아요. 네, 디램 가격이 26년 1분기부터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이익률이 25년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 미국 관세 정치 리스크가 있고요. 한마디로 IBK의 관점은 이겁니다. 너무 많이 달렸다. 이제는 쉴 때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권사마다 전망은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자리에 놓고 보면 오히려 투자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26년 투자의 핵심 전략은 단순합니다. 결국 답은 전략적 참여입니다. 무작정 올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겁먹고 시장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반기는 기회를 잡되 상반기 안에 수익에 실현 비중 조절 현금 비율 확보 같은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26년 상반기에 강세장이 온다면 그건 마지막 스퍼트일 수도 있고 하반기는 속도 조절 구간이 될 가능성을 리포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올해 해야 할 일은 시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언제 속도를 낮출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를 명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가 4,300이라고 했다더라. 같은 숫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숫자는 결과가 아니라 논리 구조를 보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둘째,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돈이 풀리는가, AI 투자 속도는 유지되는가, 정책은 주주 친화적인가, 이 세 질문이 예로 남아있는 동안은 완전히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단순합니다. 26년은 기회를 잡되 출구도 함께 준비하는 해입니다.